다음 14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인데요. 위험물을 많이 저장할수록 공지를 넓게, 위험물을 적게 저장할수록 상대적으로 제 너비를 적게 합니다. 위험물을 최대로 저장하는 게 500배라면 3m, 그 다음에 5m, 9, 12, 15m가 됩니다. 3000배에서 4000배까지가 15m가 되고요. 이 3, 5, 9, 12, 15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과 같습니다. 대신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은 달라요. 몇 배까지인지 한번 찾아서 같이 정리하시면 5개 저장소와 5개 탱크 저장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5개 탱크 저장소는 그냥 작은 탱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쪽에 있는 보통의 정유 공장이나 큰 화학 공장에서 쓰는 진짜 집보다 더 큰 엄청 큰 탱크라서 위험물의 기준이 500부터 시작하고 4000배까지도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4000배 초과하는 정도도 저장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탱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m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통 여기 이 칸은 잘 내지 않았는데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내려고 여기까지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 시험에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빈칸을 뚫어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나 다까지는 꼭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3개는 맞추고 간다. 그렇다고 여기를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무슨 숫자라도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기체가 생기냐 하면 AlF-C3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해서 AlOH가 3개 그리고 CH4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기체가 연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CH4가 산소랑 반응하면 CO2와 H2O가 됩니다. 반응식의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1, 2, 1, 2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메테인의 연소 범위는 5에서 15%입니다. 그럼 위험도를 구할 때 낮은 것분의 높은 것 빼기 낮은 거라서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을 단위 없이 위험도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계산 문제에서 단위를 꼭 써야만 답으로 인정되지만 단위를 쓰지 않아야 하는 값은 위험도와 증기 비중이 있습니다. 이 둘은 계산하실 때 단위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16번이고요. 육류 위험물 중에서 다음 위험물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과산화수소의 경우 연한 것은, 묽은 것은 청철을 소독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36 중량 % 이상이고요. 다음에 과염소사는 따로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 쓰시면 되겠고, 질산은 비중 1.49 이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중, 이런 비중의 계열은 단위를 쓰지 않고 1.49g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1.49 이상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17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에 대해서 1종은 NaHCO3라면 2종은 KHCO3 그리고 NH4H2PO4가 됩니다. 색상은 백색, 담회색, 담홍색, 그리고 4종의 경우에는 회백색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적응화제로는 BC, BC, A, BC, BC가 됩니다. 4종의 경우에는 BC에 적응을 하는 것이고 이 색상에 대해서는 필기에서만 자주 묻고 실기에서는 자주 묻지 않았는데 이번 3회차 시험의 내용 자체가 아는 것과 웬만하면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것을 3대2 비율로 좀 같이 섞어서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분말소화약제에 대해서는 보통 화학식, 적응화제, 분해식 이런 것들 많이 나왔지만 색상에 대해서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8번이고요. 휘발유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뽑아서 이렇게 또 문제 하나를 구성을 했어요. 자, 휘발유나 벤젠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륜위험물은 비전도성 물질이므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정전기를 제거하려면 세 가지가 있죠. 접지, 공기이온화, 상대습도, 70% 이상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제거하기 위해서 접지 전극을 설치를 합니다. 전극을 설치할 것.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에다가 공기 이온화를 할 것, 상대 습도 70도를 할 것 이런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접지 전극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100리터 이하로 주유를 해야 하고 4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경유의 경우에는 몇 리터가 되냐면 경유는 600리터. 왜냐하면 경유는 건설 장비 같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큰 장비에 기름을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00리터이고 양이 많으니까 시간도 길게 12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등유 경유를 저장하던 곳에 휘발유를 주입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등유 경유는 2석유류고 휘발유는 1석유류죠. 자, 이 탱크가 이제 서로 다르게 이 등유 경유 저장했다고 해서 휘발유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바꿔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험물의 이제 성질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간 초당 1m라는 요 기준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항상 사륜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조심한다. 정전기 조심해서 접지 전극도 해야 되고 시간도 길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에 대해서 완전 분해 반응식은 KClO3이고요. 이게 쪼개질 때 Na2O2 같은 경우에 Na2O랑 O2가 됐고 KNO3 같은 경우에도 KNO2, O2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산소 하나가 떨어지게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염소산 계열은 염소와 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KCl과 O2가 되고요. 개수는 2, 2, 3이 됩니다. 자, 이때 PV는 N분의 WRT라서 V는 PN분의 WRT로 계산을 했을 때 P는 1atm, M은 KClO3라서 다 더하면 122.5가 되는데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123kg per 킬로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W는 문제에 제시된 대로 24.5kg이고 R은 0.082 atm 미터 세제곱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단위랑 맞춰야 돼서요. 미터 세제곱에 어울리는 킬로몰을 써주고 K가 됩니다. T는 0도씨 플러스 273K라서 273 켈빈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더하면 1 곱하기 123분의 24.5 플러스 0.082 곱하기 273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염소산 칼륨 KClO3에 대한 거예요. KClO3에 대한 내용이 이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KClO3와 산소 간에는 2대 3의 관계가 있으므로 KClO3와 관련된 것을 지우고 O2에 대한 것을 불러오기 위해서 2대 3이라는 요 개수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6.688이라서 반올림을 했을 때 6.69 세제곱미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이고요. 위험물을 혼재한다. 혼재하는 것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옮길 때 같이 둘 수 있는 경우 4, 2, 3, 5, 2, 4, 6, 1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위험물을 저장소에서 저장을 할 때 1m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이 안에서 423, 524, 6 하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따르면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423, 524, 61은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운반할 때, 운송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이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저장할 때 웬만하면 1류는 1류끼리, 2류는 2류끼리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저장하는 게 좋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나마 가능한 경우 6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 혼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423, 524, 6하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 이하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칸은 4, 2, 3, 5, 2, 4, 6, 1 여기도 4, 2, 3, 5, 2, 4, 6, 1에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다 X 치는 식으로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이렇게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024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스틸렌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같은 물질이고 또 크실렌과 자일렌이 같은 물질입니다. 자일렌이 CH3가 2개 붙은 벤젠 이거죠. 이게 자일렌이 요렇게 붙을 때 CH3가 이렇게 붙을 때 CH3가 아예 정반대로 붙을 때 요렇게 나눠서 오르소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 이것은 자일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교재 인증하시면 이제 다른 이론 강의부터 다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나 해설 같이 공부를 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같이 실기를 내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근데 실기 문제를 아직 몇 회도 하지 않았는데 다 보지 않으셨는데 필기 문제를 보는 건 소용이 없고요. 정말 이 기출문제를 10번, 20번씩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기 문제를 한번 보시거나 기능장 기출문제 해설 이런 거 지금 우리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고 기출문제 복원이나 합격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꼭 합격하시고 다음에 기능장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